아까 윤석열 대통령 집요하다, 또 표변이 심하다 이렇게 하는데 김종욱 교수 네. 잠시 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수명을 28일까지만 연장을 해준 거죠. 네. 특검법 만약에 이쪽 저쪽 어차피 결론이 나면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 생리가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파동 났잖아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새끼 80명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새끼를 심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윤석열 의원하고 통화하는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논란이 됐고, 그러니까 그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임기 후반부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그러면 임기 후반부에 어떤 형태로든지 여소야대 정부 계속 진행됐을 때 대통령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를 버티게 해줄 핵심적인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것을 김기현 당대표가 충실히 수행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정치인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장제원도 무수히 바뀐 사람이고, 과거에 자기한테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자기 아래서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은 신뢰할 수가 없다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공천을 줘서 집어넣는 게 자기한테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거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좀 포기해야지.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 그렇다면 김기현이든 누구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구도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저 당연히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작전들은 매번 벌일 거다. 왜? 공천은 2월이나 3월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좀 그래서 지금 당장 김기현 당대표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팔이 먹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제 인요한 위원장 표정이 좀 멋있은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아마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혜영 교수, 저는 그런 것이 읽히더라고요. 아씨, 나한테 한번 가서 제대로 해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실 이제 어제 두 사람 간에는 용산 뜻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 아니었겠어요? 어제 우리가 대통령 만났다. 혁신이 이 정도 하기로 했다. 수고하셨다. 당신은 뭐 좀 섭섭지 않게 내가 좀 해주려고 그러고 서대문도 생각해 봤는데 마지막에 공관위원장 얘기해서 당신이 자기 밖으로 차버린 것 같은데 뭐 다른 자리라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한번 봅시다. 뭐 이 정도로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어제 그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배석한 것도 대부분 대표 측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혁신위의 뭐 대변인이라고 불렀던 김경진 전 의원은 불참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 비공개회당에서 두 가지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요한 위원한테 김기현 대표가 내가 대통령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당신 그만두래. 2번, 앞으로도 엉뚱한 얘기 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으로 인해서 더 여론이 확산되고 힘을 얻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아무리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SNS 들어가 보시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대통령실로서는 빨리 인요한 위원장을 정리하고 혁신위도 정리하고 연말까지는 이 특검법을 막는 쪽,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 바로 따를 수 있는 친위 부대,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 역할을 할 사람들을 남겨둘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변수가 하나 있었잖아요.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청문회나 이런 것도 어쨌든 대통령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에 강행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또 여당 내에서 잡음이 나올 수 있거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다 차단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와 용산은 뭔가 얘기가 됐었고, 그 뜻을 가지고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듭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혁신을 통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물 건너가고, 제일 궁금한 건 장성철 소장, 혁신위원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김기현 당대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 어쨌든 공천권에 선관위에 자 국민의 후보입니다. 도장 최고로 찍는 마지막에 찍는 사람이 김기현 당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진, 박성준, 오신환 이런 사람들이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좀 적당히 좀 합시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좀 제어하는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일반인 혁신위원들 같은 경우는 뭐 생업으로 돌아갈 거고, 아까 말씀드리신 한 3, 4명의 정치인 출신 그 혁신위원들은 오히려 더 김기현 체제에 힘을 더 실어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용산이 주춤한 것 아니냐. 결국은 특검법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결정이 나면 또 한 번 용산이 자기 마음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왜 가능하냐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선거 치러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단하더라. 아주 뭐 자기가 불리하면 곧바로 그냥 납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길길이 날뛰고 직접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왜 그러면 진작 신당 창당을 하지 12월 27일 뭐 날짜를 받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니까 그 답변을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오히려 되게 일찍 움직이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예전에 2016년에 국민의당 2라고 하죠. 국민의당 1이라고 하죠. 그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은 2월 달에 창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 27일부터 움직이겠다는 거면은 일반적인 총선 앞둔 창당 중에서 빠른 편에 속합니다. 제가 서둘러서 움직였을 때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사실 이번에 부산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뜬금포 사과를 하시는 걸 보고도 저는 판단했는데 본인이 정말 위험해지고 다급하다 생각하면은 갑자기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분입니다. 저 대선 때 보면요. 평소에는 저한테 뭐 길길이 날뛰고 이러시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한테 지지율이 많이 뒤진다. 이러면 오셔서 갑자기 90도 인사하시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특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창당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자는 길인 건데 저는 그 와중에 만약에 제가 창당을 먼저 해버렸는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변하겠다 이래버리면 되게 웃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12월 27일 정도는 100일 앞둔 상황인데요. 그 정도면은 사실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는 행동에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얘기한 건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겪어본 윤석열 아주 뭐 표변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도 윤석열 검사 시절에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나 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그들 앞에 거의 뭐 촉을 내놓다시피 제가 뭐 언제든지 하명하는 일은 하겠다, 형님으로 모시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 처세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에서 이제 그 본질적인 어떤 이런 누리는 군림하는 자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총선에서 다 이제 완패하게 완전 이제 패배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뭐 뭔들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자락을 깔아버렸습니다. 당신 하려면 최상병 사건 뭐 이런 거 몇 가지 쭉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항복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깔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대통령이 이걸 못하게 이런 것들까지 당신이 굴복할 리가 없으니 나는 이 일을 갈 거야 라고 해서 미리 이제 자락을 깔아놓고 그렇게 대통령이 그 길로 못 가게 오히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역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 교수. KYL님이 윤석열의 약점은 더 세게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꼬리를 내립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지요? 뭐 보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했던 측면들이 되게 많은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리하면 술 한잔 먹으면서 술 취해가지고 와 우리 친하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다 물타고 넘어갔던 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의 정치 방식을 싫어하면 술 먹고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건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국민과 토론을 하든지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유리하고 강할 때는 캐비넷 열어서 압력 넣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런 방식의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검사 출신 방식의 정치를 하는 측면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 그런 거예요.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믿지 말자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믿는 순간 바로 그 다음에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뒤통수 맞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바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싸움의 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볼 때 또 김기현 당대표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